이거 볼까 이거? 앞에는 다 맞았던데? 이거 볼게요. 너 12번 틀렸어? 아니 그 앞에 거 말고. 아니 이거 글 볼까 글. 20, 21 볼게요. 여러분 봅시다. 자 친구들 녹화 듣고 있는 친구들 20쪽 펴세요. 알았죠? 자, 울산 울주에는 한국미술사의 척장을 장식한 암각화가 있다. 뭐로 이야기 시작하고 있죠? 암각화. 그쵸? 근데 이것에는 얘들아 우리 이것은 뭘 가리키겠어? 암각화겠죠? 이것은 넓고 평평한 돌 위에 상징적인 기호와 사실적으로 표현한 동물들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 그래서 암각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주는 거지. 뒤에가 뒷받침 문장이겠죠. 한편 우리 지난 시간에 오늘 배우는구나. 한편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아닌데요. 한편은 약간 자동차 깜빡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잖아. 깜빡이 언제 켜? 엄마 아빠 차 탈 때 잠잖아요 여러분? 태성아 엄마 아빠 차 탔어. 언제 깜빡이 켜서? 저희 차 키셔. 없는데. 아 그래? 알았어. 다원아 언제 깜빡이 키셔? 전원을 반향을 바꿀 때. 그쵸? 그래서 글의 반향을 살짝 바꿀 때 씁니다. 알았죠? 깜빡이에요. 선생님, 네. 저 이거 네. 안 배워서 할 수가 없는데. 안타까운 거죠. 네. 지금 설명 듣고 풀면 되잖아. 그래요? 그래서 앞에 암각화 얘기는 나왔고 거기서 살짝 반향 틀어서 좀 다른 얘기 해볼게 라는 의도로 쓰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봤더니 한편 조형미술을 대표하는 것으로 금강 역사상과 같은 석굴암 부조상들이 있다. 이것들 또한 돌의 형상을 새긴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예시를 얘기한 다음에 다른 예시도 설명을 한 거야. 그래서 이들의 표현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라고 했어요, 얘들아. 그래서 우리 사실 이렇게 나눠놓긴 했거든. 근데 임의로 나눠놓은 거고 1문단에서 5문단을 묶을 수 있겠죠? 하나의 문단이겠죠, 내용상? 우리 앞부분이니까 뭐 중심 단어가 뭐겠어요? 중심하재? 울산 울주. 안각하죠. 그래도 좋은 시도였어요. 왜 좋은 시도였다는데 한숨을 쉬시죠? 그리고 그 다음 나올 내용도 예측할 수 있어. 그 다음 나올 내용은 뭐겠어요? 정각화. 그거에 뭐? 종류. 죄송합니다. 일단 마지막 문장을 보면 그 다음에 나올 내용을 살짝 미리 암시해줘요. 이거 드라마도 똑같잖아. 드라마도 맨 끝에 그 다음 화에 뭐가 나올지 살짝 암시해주잖아. 그쵸? 바로 표현 방법에 대해 그거 대놓고 말했네. 알아보자. 뭐래 표현 방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표현 방법이 나오겠죠. 알았죠? 안각화에는 선조와 요조가 사용되었다. 그래서 표현 방법을 바로 말해줘요. 선조와 요조 두 가지가 있어. 얘들아 근데 두 가지로 표현 방법이 나뉘었다는 거 여기도 한번 써볼게. 안각화의 표현 방법. 뭐 안각화, 뭐 부조상의 표현 방법. 쭝쭝쭝쭝쭝 선조와 요조가 있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다는 건 뭐야? 뭔가 두 개가 다르니까 나눴겠죠. 그쵸? 그럼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봤더니 선조는 너무 쉽다. 선으로만 새겨서 선조인가 본데? 선으로만 새긴 거래. 선으로만. 요조는 형태의 내부를 표면보다 약간 낮게 쪼아내어 형태 윤곽선만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얘는 이제 쪼아냈대요. 얘는 선으로만 이렇게 새긴 거고. 알았죠?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요조는 쪼아낸 면적만 넓을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선조의 범주에 든다고 하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선조의 범주에 드는 거래요. 알았죠? 따라서 이런 표현 언제 쓰여? 그치. 앞에 어떤 여러 가지 원인
그 원인에 따른 어떤 결론. 그래서 선으로 대상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암각화는 조각이 아니고 회화래요. 회화. 알았죠? 그 다음 부조는요. 한편 조각과 해화의 성격을 모두 띠고 있는 것으로 부조가 있대요. 부조가. 그럼 보면 얘들아. 선조, 요조, 부조네. 선생님 잘못 체크했다. 야, 선조, 요조를 같이 묶어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썼음? 이미 썼겠죠? 선조랑 요조랑 사실은 같은 범주고 요게 부조인 거네. 그쵸? 근데 얘는 중심 단어가 뭐야? 선을 새긴 거는 기본적으로 같다는 거야. 그쵸? 그리고 얘는 선으로 그려냈기 때문에 무슨 성격이래요? 회화래, 회화. 그래서 얘는 좀 공간이 많은 데다 할걸. 이미 써버려서. 여러분 빈데다 하고 아닌가요? 써야 돼요. 다음부터 빈데다 할게요, 여러분. 써야 되는 건데요? 그 부조는 보자, 얘들아. 조각과 회화를 모두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그래서 얘는 조각과 회화를 다 가지고 있는 애구나. 그래서 벽면 같은데 부착된 형태로 도드라지게 반입체를 만드는 거래. 반입체를. 그래서 평면에 밀착된 부분과 평면으로부터 솟아오른 부분 사이에 생기는 미묘하고도 섬세한 그늘은 3차원적인 공간 구성을 통한 실제감을 주게 된다. 그래서 빛에 따라서 질감이 충만한 부분과 빈 부분이 드러나서 상대적인 밀도를 지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얘들아, 이처럼은 언제 쓰냐면 앞에 내용을 보통 요약 정리해줄 때 많이 써요. 부조는 평면 위에 입체로, 이게 중요하네. 입체로 대상을 표현하므로 중량감을 수반하게 되고 공간과 관련을 맺는다. 그래서 조각의 측면으로 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얘는 뭔가 선이면 입체 느낌은 아니죠. 근데 부조는 입체의 특징을 갖고 있는 거야. 단순히 선이라기보다는 공간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조의 특성을 완벽하게 소화하여 평면에 가장 입체적으로 승화시킨 거지 석구랑 입구 자석에 있는 금강 역사상이래요. 그래서 요거를 설명을 해줘요. 또 구체적으로. 팔이 비틀리면서 평행하는 사선의 팽팽한 근육은 힘차고 손가락 끝은 오므리며 온 힘이 한 곳에 연결된 왼손의 손등에 쏟은 반향과 높낮이를 달리하는 5갈래 뼈에 간이한 실로 눈부시다. 그래서 얘들아 부조는요 신전의 벽면을 장식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대요. 그래서 그리스 신전과 이집트 피라미드 등에서는 부조로 벽면을 장식을 해서 종교적 분위기를 형성했다. 이처럼 이제 정리해주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2차원적인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3차원적 효과를 극대화했대 부조는. 그래서 독특하다 이렇게 보여준 거네. 환경과 목적에 맞게 한 거다. 그래서 여기선 크게 뭐예요? 뭔가 선조 요조랑 부조로 나눠서 설명을 한 거네. 그쵸? 여러분 그러면 13번 한번 볼까요? 얘들아 보기가 나왔다는 거는 보기와 금강 역사상을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얘들아 우선 금강 역사상은 뭐에 해당했어? 부조에 해당했죠. 부조. 선조 요조가 아니고. 그럼 보조는 특징이 뭐였어? 조각과 회화. 그리고 입체감이 있었죠, 여러분? 근데 보기가 암각화래. 암각화는 아까 어디에 속했어? 여기 나왔을걸? 자, 봅시다, 얘들아. 암각화는 조각이 아니라 해화라고 볼 수 있다. 선으로 대상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그래서 선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선조의 예시로 삼각화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선조, 요조에 속하는 애네. 그쵸? 보기는 선조, 요조.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는 사례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야? 선조 요조를 비교 대조해서 이해했냐? 두 개 개념을 이해했고 두 개 차이점 이해했냐? 이걸 물어보는 거네. 그쵸? 그러면 금강 역사상이 이게 부조잖아. 그쵸? 부조가 입체감이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빛에 비춰봤을 때, 얘들아 입체감이니까 빛을 비췄을 때 어두운 부분이 생기고 밝은 부분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실제감이 더 크겠죠. 실제로 있는 듯한 느낌. 그쵸? 당연하지. 그림보다는 조각이 더 실제감이 있잖아. 그래서 얘는 맞네. 맞고요. 금강 역사상보다, 그러니까 부조보다 보기가 회화의 특징 더 두드러지죠. 암각화가 선조 요조였잖아. 그쵸? 그래서 얘도 맞고요. 금강 역사사는 보기와 달리 형상을 평면보다 돌출시켜 역동성을 표현하려 했군. 맞나요? 맞죠? 뭔가 좀 더 입체적이니까. 그쵸? 금강 역사상과 보기는 모두 얘들아 모모와 달리는 차이점이죠? 그리고 모두는 무슨 뜻? 모두는 두 개의 뭘 물어보는 거야? 그치? 1차원, 2차원, 3차원 이런 건 알죠? 2차원적인 성질은 뭐겠어? 회화를 물어보는 중에 회화. 둘 다 근데 얘들아 여기 뭐였어요? 선조는 회화 그리고 얘는 조각 회화면 두 개의 공통점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표현만 바뀐 거야. 여기서 2차원적인 성질은 회화적 성질을 표현만 바꿔서 설명하는 거예요. 금강 역사상과 보기는 모두 면에 붙여서 작품을 제작한다. 이거는 얘들아 배경이 되는 면에 붙여서 한다는 거는 입체감을 나타내는 거잖아. 그쵸? 그럼 부조에만 해당하겠죠? 그럼 공통점이 아니고 차이점이지. 그래서 답이 5번이죠. 그 다음 오늘 걸로 진도를 나갈게요. 몇 쪽이냐면 22쪽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접속어의 기능을 배우는 건데 아까 조금씩 설명을 하긴 했어요. 일단 접속이라는 말이 나오면 뭘 말할까요? 연결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쵸? 그리고 연결뿐만 아니라 일단 그럼 연결을 해준다는 거는 뭐야? 문장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접속어가 접속부사예요. 접속부사가 있고 또 문장이 있고 이렇게 연결을 해준다는 거야. 근데 단순히 연결뿐만 아니라 또 뭘 드러내냐면 문장 간의 관계도 드러내요. 그래서 이 각 접속어가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지를 알면 문장과 문장 사이에 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그럼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도 쉽겠죠. 그쵸? 뭐 빈칸을 채워보면 접속어. 자, 첫 번째 역적. 일단 역적은 뭘까요? 앞이랑 뒤에 나온 내용이 상반되는 거. 너무 쉽죠? 그런데 하지만 이에 반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볼게요. 20세기 초에는 이성적인 존재인 인간이 모든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모더니즘이 지배적이었대요. 그래서 앞의 내용은 뭐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게 이제 모더니즘이었다. 그러나 얘들아 뭐래? 그 다음에 합리성에 한계가 있대가 밝혀졌대. 그 말은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과 충돌하죠. 상반되죠. 그래서 앞과 뒤의 내용이 상반되기 때문에 그러나가 쓰인 거예요. 2번은요. 첨가야. 그래서 내용을 덧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문장과
또 다른 설명을 덧붙일 때 쓰인다. 그래서 주로 얘들아 나열할 때 많이 써요. 나열할 때. 대등하게 나열하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뭐 또한, 그리고, 게다가, 아울러, 더구나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2학년 내신 때 나오지 않았나? 통일성, 음직성. 학교마다 약간 살짝 다르긴 한데, 그래서 2차적 저작물이 되려면 원 저작물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그래서 얘들아 뭐뭐 해야 한다, 이게 이제 주장을 할 때도 쓰지만 뭔가 필요한 조건일 때도 많이 써요. 또한이 나와서 또한은 뭐야? 조건 추가하겠다는 거야. 대등하게 나열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조건이 뭔가 했더니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덧붙이는 거다. 내용을 쭉 대등한 관계로 나열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인간은 이거 생각보다 뭐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원인과 결과죠. 따라서,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고 보통 이것도 약간의 팁을 주자면 얘들아, 약간 요런 표현들이 문단의 뒷부분에 나오면 봐봐, 앞에 막 샬라샬라샬라 한 다음에 뭐 따라서, 그러므로 뭐 이렇게 나오죠. 샬라샬라샬라. 그러면 만약 이게 문단의 뒷부분에 나온다 하면 그 뒤에 앞에 내용에 따른 결과잖아. 결론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너네 평소에도 막 친구가 뭔 얘기를 하는데 뭔 말을 하려는지 모르겠어. 그럼 뭐라 그래? 야, 결론만 말해, 이러죠. 여기서 뜻은 뭐야? 진짜 하고 싶은 말만 말해, 이거죠. 그래서 그 뒷부분에 따라서가 나올 경우 이게 결론이긴 한데, 이게 또 중심 내용일 확률이 높다. 알았죠? 보면은 만약 어떤 비트에 오류가 발생하면 그 비트에 포함된 행가열에서 모두 오류가 검출된다. 일단 오류가 이제 검출이 됐대요. 그럼 당연히 발생한 위치를 알 수 있다. 앞의 내용에 따라서 이러한 결론을 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아까 반향 전환하는 거. 화제를 바꿀 때. 아니면 앞에 내용이 하자는 연결이 되어 있지만 살짝 반향을 틀 때도 써요. 그래서 읽어볼게. 그리고 얘들아, 그런 데가 앞에 언제도 나왔어. 옆접에도 나왔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다 쓰일 수가 있는 거야. 실제로 그런 데를 사전에서 찾으면 첫 번째는 상반된 의미로 나오고 두 번째는 이렇게 반향을 전환할 때 쓴다라고 나와요. 보면은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현대는 과연 행복한가? 추구하며 살아간다 하고 살짝 반향을 바꿔서, 화제를 살짝 바꿔서 이야기를 꺼내고 있죠. 이때는 이제 글의 반향을 전환할 때 쓰였다. 환원은요, 앞서 나온 내용을 다시 진술하거나 정리할 때 쓴다. 그래서 사실 그러면 요거는 무슨 말이냐? 요런 아니면 뭐 다시 말해, 뭐 결코, 요런 표현이 나온 다음에 뭐 A가 나오고 B가 나왔어. 이건 뭐냐면 A랑 B랑 같은 내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정리를 해준 거야. 한 번 더. 쓰고 있어, 승현아. 그래서 예시를 볼게요. 그래서 너네가 팁을 주자면 A 부분을 읽었어요. A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근데 즉 다시 말해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B를 보고 A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왜냐면 둘이 같은 내용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았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냄새를 맡으려면 공기 중에 치기제의 분자가 충분히 많아야 한다. 다시 말해. 근데 이 치기제의 분자가 충분히 많아야 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 치기제 농도가 어느 정도 이뤄야 한다라는 의미인 거야. 알았죠? 그래서 두 개가 같은 의미로
쓰였다는 걸 알 수 있죠. 내가 저번 시간에 다 푸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것만 풀기로 나머지 숙제도 지금 6번, 7번, 9번, 10번 풀면 돼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할게요. 칠, 8, 12요. 네, 선생님. 아니, 6, 7, 90. 쏘리. 간 거지? 이거 쏘리. 이거예요. 응. 근데 이거는 아, 알려줄게. 아, 마지막으로 헷갈려하네 애들이. 아니 이것만 푸시라고요. 숙제긴 했는데. 했으니까 채점 해줄게. 오, 다 맞았는데. 같이 볼게요. 다 잘했어요. 그러면은 7번 볼게요. 그래도 6번은 다 맞았던 것 같고. 얘들아, 여기 가로에 뭐가 들어갔는지 알기 위해서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의 관련성을 봐야 되지. 근데 이제 표현이 바뀌어서 아마 좀 헷갈려 했던 것 같아요. 몇몇 친구들이. 전동 키보드는 현행 법규상 전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된다. 얘들 아까 뭐뭐 해야 한다라는 게 주장일 때도 있지만 언제도 쓰인다 그랬어요? 조건일 때도, 그쵸? 그래서 전동 킥보드의 조건은 뭐야?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우선이래, 우선. 일단 우선이라는 표현은 첫 번째 이런 말이랑 똑같아요. 즉 조건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야. 알았죠? 근데 봤더니 우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된다. 이걸 표현을 해볼게요. 우선 여기서 전동 킥보드 탈 때 지켜야 되는 거. 저야
되는 법인 거야. 근데 이걸 앞에를 A 문장이라고 할게요. 그럼 A 문장을 정리하면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거든요. 운전면허 소지를 해야 된다. 운전면허 소지해야 탈 수 있다. 그쵸? 그럼 B, 그 뒤에 문장을 B라고 해볼게. B라고 하면은 관련 면허를 소지할 수 없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정동 킥보드 이용해선 안 된다라고 했어요. 이거를 표현을 하면 얘들아 관련 면허를 소지할 수 없는 이라고 되어 있잖아. 요 부분을 잘 보면 됐었어. 그러면 관련 면허를 앞에 내용으로 하면 요 원동기 면허를 말하겠죠? 원동기 면허 이상의 부족하네? 어떻게 운전면허가 어떻게 부족해? 없는 경우 밑에 썼으면 싫어. 근데 이게 누군 거야? 애들아,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배웠어. 꾸며주는 말이죠. 즉, 요게 누군 거야? 소지할 수 없는 게. 같은 말이 동격이야, 동격, 얘들아. 16세 만을 안 써버렸네? 그럼 니네 못하니, 얘들아? 만 16세 안 되잖아. 탄 애들 많잖아. 그래서 사고 나고. 이럴 때는 이용하면 된대 안 된대? 안 된대. 즉 불간 거야. 근데 A와 B의 관계는 뭔 거 같아? 쉽게 설명해볼게. 운전면허 소지했어. 그랬더니 가능하대. 동그라미죠. 근데 이 말은 뭐야? 그럼 운전면허 소지가 안 된다 할 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얘 뭐야? 운전면허 소지 안 하면 불가능하다. 결국 A와 B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른 표현을 이야기해서 너네가 같은 이야기라는 걸 생각을 못했던 거야. 의미를 생각하면 같은 내용이에요. 즉, 앞의 내용을 한 번 더 똑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해줄 때는 환원의 표현을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시 말이에요. 알았죠? 하율이 이해됐어요? 네. 이해됐어? 앞에 내용을 못 배워서 잘 모르겠어요. 뭔 소리야. 오늘 배운 거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야, 하율아. 아예 한 장을 아예 안 배웠어요. 다시 말합니다. 근데 A와 B가 같은 내용인 건 이해했어, 하율아? 그럼 같은 내용, A와 B가 같은 내용이면 환원은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야. 같은 내용을. 다시 말해. 즉. 이런 표현이 들어가야죠. 혹시 하율이 1번으로 헷갈렸어요? 아니요, 4번이요. 원인과 결과로? 근데 그리하여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를 해야 돼. 그래야 가능해. 근데 소지하지 않았네? 그럼 불가능해. 그리하여도 될 것 같은데요? 그리하여도 맞게 할게요, 중복으로. 이게 원인과 결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9번. 작업큐에 등록된 프로그램의 수가 많아지면 각 프로그램의 대기 시간은 그에 비례하여 늘어난다. 이것도 쉽게 설명을 해볼게. 프로그램 수 많아졌어. 그러면 대기 시간 늘어나. 어렵지 않죠? 그래서 비례죠? 같은 방향으로 이동을 하니까. 그 다음 문장을 볼게요. 작업큐에 등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수를 제한해. 제한한다는 건 뭐야? 수를 올리는 거를 여기서 막는다는 거죠? 막으면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걸 막을 수 있다. 그래서 따라서네. 요게 요 원인에 따라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 앞에 문제 상황으로 볼 수 있겠다. 이제 앞에 문제 상황으로 봐도 돼요. 프로그램이 너무 많으면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어. 근데 그 문제를 가만히 두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문제 상황을 토대로 봤을 때 이런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사진은 19세기 초 10번을 또 틀린 친구들이 있었어요. 사진은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근대 문명이 만들어낸 기술적 도구이자 현실 재현의 수단이었대더라. 현실 재현이라는 건 뭐야? 사진을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뒤에 내용을 봤더니 점차 여러 사진 작가들이 사진을 연출된 형태로 찍거나, 일단 우선 연출된 형태로 찍었대. 재현은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 근데 연출됐대. 그럼 재현과 부딪혀 안 부딪혀? 부딪히지. 상반되죠,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힌트가 있어. 주관적이래. 주관은 현실은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보여주는 건 주관적이야, 객관적이야? 객관적이지. 그러면 얘도 반대되는 말이죠. 두 번이나 반대되는 표현이 나왔죠. 그러면 앞과 뒤가 상반되니까 하지만이죠. 나머지는 집에서 하세요. 사실 진짜 쉬워, 나머지는. 너네가 헷갈릴만 한 거만 지금 수업 때 풀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지시어와 기능어의 26조. 했어요? 지시하다가 무슨 뜻이야? 가리키다. 가리키는 단어야. 가리키다. 야, 보통 그럼 문장에서 뭘 가리키겠어? 앞에 내용을 가리키겠죠. 그쵸? 또 뭐 지시 대명사 이런 게 쓰이겠죠? 이거, 그거, 저거. 아니면 뭐 지시 현용사 이러하다, 그러다, 저러하다. 뭐 이러한, 그러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 연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긴밀하게 내용을. 왜냐면 지시어를 안 쓰면 문장이 길어지고 연결이 약간 부자연스럽거든. 한번 볼게요. 아퀴나스에 따르면 인간의 욕구는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로 구별되는데 이는 뭘 받는 거야? 앞에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로 구별되는 거죠. 이게 왜 긴밀하게 연결을 해주냐면 이거를 지시를 안 쓰고 그대로 간다고 생각을 해봐. 그래서 다시 지시를 안 쓰고 읽어볼게요. 아퀴나스에 따르면 인간의 욕구는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로 구별되는데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는 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문장도 길어지고 그냥 지시어로 표현했을 때 좀 더 간결하게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지시어는 여기서 이는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를 가리킨다. 그리고 여기서도 고래는 포유 동물이다 라는 일상 언어의 문장은 모든 고래에 대한 긍정을 뜻하는 것이므로 이것도 그대로 쓰면 너무 문장이 길어지고 문장이 너무 길어지면 앞에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도 문장 전체를 이렇게 받아서 써줬어요. 기능어가 있어요. 기능어는 사실 여기서 만들어낸 말인 것 같은데 앞뒤 말의 내용을 확인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애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앞문장의 내용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목적은 뭐뭐를 위한 것이다 라는 문장이 제시됐어. 이 말은 뭐야? 앞에 내용이 목적을 나타낸 거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친절한 거죠. 이와 같은 기능어들은 앞뒤 내용을 연쇄적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며 글의 음식성과 이거 뭘까요? 승현아 이거 뭘까? 답보지 말고. 네, 통일성입니다. 통일성은 뭐야? 주제가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볼게 예시를. 광고가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광고가 독점하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촉진한다. 근데 이러한 효과는 이라고 했어. 그걸 통해 뭘 알 수 있어? 앞에 내용 전체가 효과를 말하는구나. 광고의 효과. 그럼 한 번 더 이해를 하는 게 더 쉬워지잖아. 그쵸? 그래서 광고를 효과에 대한 거구나.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은
충전지의 만충전 상태를 추정하여 충전을 중단하는 방식에는 몇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 문장 자체가 약간 그 다음에 나올 내용을 암시해 주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글을 읽을 때 그냥 이 문장을 읽고 글쿤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아,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방식을 몇 가지 알려주겠다는 거구나 라까지 생각을 해야 돼. 알았죠? 그래서 몇 가지 방식이 소개될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다.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얘도 27쪽 오른쪽을 풀면 되겠네. 오른쪽. 6789. 네. 뭐가 나오는 거죠? 둘이 누구 되나요? 기다려봐. 훨씬 좀 잘 화목하지 않은 거, 잘 어울리지 않는 거. 안 좋은 피해가 같은 거. 우선 두 개 다 답이 아니었어. 그래요. 아쉽네요. 네. 돼. 아, 너네가 다 8번 다 틀렸네. 일단 7, 8번 볼게요. 나머지 6번, 9번은 다 맞았고요. 7, 8번은 좀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부터 새로운 데로 와야 되는 거 알죠? 2월부터예요? 2월부터. 진짜 없어요. 응? 핸드폰 진짜 없어요. 자, 네. 광고는 광고주인 판매자의 이용 추구 수단으로 기획되지만 그쵸? 돈 벌려고 기획하는 거죠? 광고를. 그러한 광고가 광고주의 의도와 상관없이 시장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야, 내가 뭐라고 했어? 이러한이면 앞에 내용을 받는 거잖아. 그쵸?
즉 이 문장이 요 이러한에 들어가는 거예요. 봤더니 이러한 광고가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 이거 아마 내용을 이해 못해서 친구들이 오답을 한 것 같거든. 야, 독점이라고 생각해보자. 독점. 예를 들어서 영화관 생각하면 돼. 영화관 근데 요즘 잘 안 가지. 근데 영화관에 갔어. 영화관에 매점 몇 개야? 많죠. 영화관 안에 매점 하나잖아. 어? CU 있잖아요. 그러네요. 하나지. 아, CU는 영화관 게 아니고 매점 하나죠. 그게 독점이야. 독점이 뭐야? 홀로 가지고 있다. 얘들아, 영화관 팝콘 값이 적당하다 생각하나요? 아니요. 개 비싸죠. 네. 근데 그래서 이건 독점인 거라고 생각을 해봐. 영화관 안에 독점이 있대. 하나 있대. 가격 비싼. 그러면 영화관에, 근데 이건 두 번째 경우, 영화관에 한 5개 매점이 들어온 거야. 이건 독점이 아니죠. 그럼 얘네가, 그럼 우선은 독점이 있대. 하나밖에 없어. 그럼 경쟁을 해, 안 해? 안 해. 그러면 지 멋대로 해, 안 해? 지 멋대로 하지. 가격 좀 올려? 그럼 올려. 근데 영화관 가서 니네 팝콘 먹잖아. 하나밖에 없으니까. 선생님도 먹거든? 안 먹어? 그래도 그래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먹는 사람들 많죠. 근데 갑자기 5개야. 그럼 얘네 경쟁을 하면 가격을 어떻게 할까? 싸요. 가격이 내려가요. 그럼 소비자한테 좋은 거죠. 그래서 얘는 앞에 내용을 그래서 이해를 했어야 돼. 근데 이거는 아직 경제를 잘 모르면 좀 어려울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좋은 점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효과야. 독점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가격도 내려가고 제품도 더 좋아져. 예를 들어 여기 A, B, C, D인데 여기서 원래는 다 하얀 팝콘만 팔았던 거야. 그 뭐 소금 팝콘이라 그러냐? 기본 팝콘만 팔았어. 근데 A에서 갑자기 뭐 카라멜 팔기 시작한 거야. 그럼 B, C, D가 가만히 있을까? 그러면 여기 갑자기 뭐 시즈닝, 뭐 치즈, 양파, 막 두쫑쿠 갑자기 막 만들어. 그럼 갑자기 상품의 질이 어떻게 되는 거야?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독점 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건 좋은 점이에요. 그래서 효과였어요. 두쫑쿠 먹어봤니, 얘들아? 먹어봤어요? 서진아? 맛있어?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맛은 있는데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 먹을 정도면. 선생님 그래서 약간 기다리고 있거든. 싸질 때까지. 태섭이 먹어봤어? 얼마 주고 먹었어? 3,800원이요. 어디서? 네. 어디서? 집 근처요. 그래? 네. 아니 뭐 빵집 아니면 뭐 CU 이런 데서? 아 빵집 같은데. 빵집에서 비싸요. 3,800원에 파는 게 왜 이렇게 싸? 원래 한 18,000원에 요즘 사야 된대. 튀어나와 그 정도 미친 거예요. 그럼 너 얼마 주고 샀어? 6,000원. 너가 엄청 싸게 산 거야. 1,500원 주고 난 사오를 마셨어요. 진짜? 네. 아, 그럼 나도 좀 기다렸다 먹어야겠다. 생각보다 18,000원 맛이 아닐 것 같아서 참고 있어. 옛날에 그 허니버터 칩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품절에 대한 그거 진짜 두쫑크보다 구하기가 힘들었어. 지금도 있어요. 아 그래서 막 모임에 가면 야 내가 오늘 뭐 가져왔는 줄 알아? 기다려봐 이러면서 같이 꺼내서 막 6명이서 나눠 먹고 이랬어. 아무튼 저는 참고 있어요. 아무튼 자 8번 볼게. 명함비는 얘들아 이거 아 내가 근데 여기서 내신을 한 게 승현 다원밖에 없어서 모르겠네. 뭐뭐에 따라 뭐뭐로 구분된다. 설명 방법 들어갔어요? 대경 국제중 안 들어갔어? 설명 방법? 예.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 저한테 설명. 야 뭐뭐에 따라 뭐뭐로 구분된다. 그러면 설명 방법이 뭐야? 넌 했어. 뭐야? 아니 다운이 했잖아. 아니 다운이 중간에 시험을 안 봐서 구분이야 구분. 구분은 뭘까요? 상위 항목을 하위 항목으로 나누어 주는 거야. 뭔 말인지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막 모르는 말로 나와서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진짜 쉬운 걸로 예시를 들게요. 자전거는 근데 항의가 아니라 하위예요. 아 잘못 써서 하위 항. 하위
자전거는 바퀴 수에 따라 외발 자전거, 두발, 세 발도 있냐? 네. 세발 자전거, 네 발도 있지? 보조 바퀴. 다섯 발은 없죠? 손가락. 자전거 등이 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자전거가 상위에 있으면 그 아래 하위가 외발, 두 발, 세 발. 그래서 뭐예요? 요 상위 항목을 하위 항목으로 나눠서 설명한 거지? 그러니까 종류로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 얘들아, 바퀴 수에 따라 이 수는 뭘까요? 기준이야, 기준. 바퀴 수가 기준인 거야. 몇 개냐에 따라. 그래서 좀 쉽게 설명하니까 내용은 이해됐죠? 이제 내용이 어려운 걸로 넘어갈게요. 즉, 여기 기준을 찾으라는 거야, 기준. 나누는 기준이 뭐냐? 응? 그래서 명암비를 나눈데 그 기준을 찾으라는 건데 기준이 뭘까요? 좀 조용히 해! 암실 명암비와 명실 명암비로 나뉜데 그럼 기준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내용을 봐야지. 뭐가 다른지. 요것도 다른 거에 따라서 그 기준을 찾잖아. 바퀴수가 다르네? 아, 그럼 바퀴수가 기준이구나. 그럼 볼게요. 암실 명암비는요, 햇빛과 같은 외부광 없이, 외부광 없는 거래. 오로지 화면에서 나오는 빛만 인식한대. 근데 명실 명암비는, 그러니까 종류가 두 개인데, 외부광이 존재하는 이래. 그러니까 차이점이 이건 거야. 얘는 외부광이 없어. 명실은 외부광이 있어. 그러면 요거가 무슨 차이라고 쓸 수 있겠어? 환경인 거겠죠. 알았죠? 이렇게 찾으면 되고요. 여러분, 즐거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